다음으로 출판 및 인용 현황을 살펴보면 네이버 학술 정보는 다음으로 출판 및 인용 현황을 살펴보면 네이버 학술 정보는 2억 2천만 건 이상의 학술 문서, 14만 건 이상의 학술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참고 문헌을 살펴보면 12억 건 이상, 그리고 5,100만 건 이상의 문헌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특허정보원, 국회도서관, 대용도서관, 스프링거 등 약 100여 개 기관에서 네이버 학술정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네이버 학술정보에서 일부 수정이 발생한 것은 매일 갱신하고 전체적으로 주에 1회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체 제작하는 정보가 아니라 외부에서 제공받는 데이터의 경우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학술정보에서는 검색을 하지 않아도 공학, 교육, 농수해양, 복합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의학학, 인문학, 자연과학, 기타 등등 다양한 분야에 기초한 학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는 다시 세부 분야로 나뉘는데요. 분야별 자료를 열람하면 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문헌과 그 분야가 가장 많이 참고한 문헌을 제공합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사회과학의 분야에서 세부 분야인 문헌정보학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네이버 학술정보의 자료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학술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때 연산자를 사용하거나 고급 검색을 통한 상세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료 형태별 검색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학술 논문만을 원한다거나 단행본만을 원하면 원하는 자료의 형태만 결과가 나오도록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한 결과는 자료의 유형, 원문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또 언제 발행되었는지 등 다양한 기준으로 그 결과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해당 자료가 유료인지 무료인지를 표시해서 그 해당 원문에 제공하는 링크로 연결되고 그 자료가 어떤 자료를 인용했는지 그 인용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게 네이버 학술 정보에서 인지부조화라는 것을 검색했을 때의 이미지인데요. 먼저 중간쯤에 보시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학술 발표 자료 이렇게 자료 유형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자료의 유형을 선택하면 그 자료에만 유형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등재 정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원한다면 KCI에 등재된 조금 더 권위 있는 자료만 나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혹은 언제 발행되었는지에 따라서 자료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원문 보기와 도서관 링크라는 탭이 있는데요. 원문 보기를 누르면 원문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직접 연결해 줍니다. 중복된 자료가 다양한 제공처에서 제공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공처가 2개 이상 표기되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도 원문 보기 옆에 2가지 제공처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링크라는 버튼을 누르면 해당 자료를 구독하고 있는 도서관, 사이버 도서관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주로 대학 도서관이 많고요. 인권 도서관이나 과학기술원, 다양한 연구원 등이 이 도서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까 연산자를 이용한 상세 검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전 슬라이드에서 보면 인지부조화를 검색했을 때 상위에 뜨는 결과물이 2개가 다 구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빼고 그것을 제외하고 보고 싶다고 하면 인지부조화 마이너스 구매라고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상위 2 자료에 구매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자료를 누르고 그 다음 창으로 넘어가면 중간에 인용 횟수, 발행 정보, 그리고 원문 제공처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문헌이 참고한 문헌까지 같이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구글 스칼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스칼라는 2004년 11월 구글 학술 검색이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구글 스칼라는 책, 저널, 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학술 자료를 제공하고 특허나 법원의 의견, 그리고 서지 정보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네이버 학술 정보와는 다르게 구글 스칼라는 제공하는 자료의 양이나 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이나 그 기관의 수를 비공개합니다. 그리고 특정 단어가 포함된 정보가 업로드되면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여 알려주는 알림이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관리 규정에 대해 살펴보자면 새로운 논문의 추가는 일주일에도 여러 번 이루어지지만 기존 기록의 업데이트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구글 스칼라가 원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문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먼저 수정을 하고 이후에 구글 스칼라 상에서의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출판사, 학회, 대학, 기타 학술단체 등 각종 출처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사무 심사를 마친 논문, 초록 등 기타 자료를 제공합니다. 구글 스칼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지부조화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아까랑 다르게 관련도나 날짜로 소트할 수 있고 언제 그 정보 저작물이 발행되었는지로 소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써져 있는 Create Alert 부분을 누르면 아까 말했던 알림이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지웠지만 바로 로그인 한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로 이메일이 입력된 채로 나오기 때문에 빨간 버튼이 있는 알림 만들기를 누르면 인지부조화가 포함된 정보가 올라오면 여기 적힌 이메일로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학술 정보와는 조금 달랐던 점이 첫 화면에서 자료의 분류가 드러나지 않았던 점인데요. 이는 검색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인 구글에서 시작된 구글 스칼라와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보편적 검색 포털에서 시작된 네이버 학술 정보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구글을 들어가면 정말 딱 검색 엔진만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랑 반대로 네이버를 들어가면 실시간 검색 순위라든지 어떤 기사가 댓글이 많이 달렸다거나 조회수가 높다든지 그리고 트렌드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미리 제공하죠. 아마도 그러한 두 포털 사이트의 차이가 이렇게 학술 데이터베이스도 차이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구글 스칼라에서 자료 검색할 때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산자 사용과 고급 검색을 통한 상세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글 스칼라에서는 자료 형태별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는 자료의 날짜별 혹은 연관성에 따라서 정렬이 가능합니다. 검색하고 나면 직후에 나오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중요도나 순위에 기반한 가중치로 정렬됩니다. 그리고 이 순위나 중요도는 인용 빈도 등을 산출해서 정합니다.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웹에서 쉽게 원문 파일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PDF나 HTML 링크를 직접 띄워줍니다. 네, 아까 인지부조화를 검색했던 그 화면인데요. 왼쪽에 보면 연도별, 시간순, 그리고 관련도에 따라 정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학술 정보와는 다르게 학술 논문, 단행본, 학위 논문을
등이 나와 있어서 원하는 자료만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버튼이 없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인용 정보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오른쪽 부분에 View as HTML을 보면 이 논문은 웹에서 쉽게 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View as HTML을 누르면 바로 원문을 볼 수 있는 탭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구글 스칼라에서도 상세 검색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요. 뭐 특정 단어를 포함하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특정 단어를 뺀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출판사나 특정 작가나 아니면 세부 연도를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이버 학술 정보와 구글 스칼라를 알아보면서 장단점과 개선할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둘 다 공통적으로 한 번의 검색으로 폭 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친숙한 검색 사이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고 상세 검색을 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네이버 학술 정보는 원하는 정보 자원의 형태별로 검색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성이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글 스칼라는 간략 검색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결과 재현 비율 및 정확도를 가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유용성과 이용자 만족도가 다른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네이버 학술 정보와 구글 스칼라 전체적으로 비전문 자료의 비중이 높고 고급 검색 기능이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네이버 학술 정보는 국외 학술 자료의 제공이 다른 사이트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참고 문헌이 구축되지 않은 자료가 꽤 있기 때문에 가공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학술 정보 포털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아직 참고 문헌이 등록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다고 그 자료들을 등록한 저자는 참고 문헌을 빨리 등록해달라는 글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스칼라는 디자인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국내 사용자들은 불친절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구글 스칼라는 정말 딱 검색 엔진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정말 어떤 정보 자원 특정한 주제를 이용할지 정하지 않았다면 조금 막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글 스칼라는 자료 제공처와 자료 보유 규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신뢰를 받는 기관에서 자료를 받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냐 이것은 그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신뢰도를 따질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구글 스칼라의 신뢰도도 좌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 스칼라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다기보단 제가 조금 이용을 하면서 느꼈던 단점과 개선할 점을 위주로 적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정보 자원이나 인용 관련 정보 제공이 있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리스나 DBP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탭이 바로 있는데요. 그 복사 탭을 누르면 그것을 그냥 붙여넣기를 통해서 바로 그냥 인용 정보를 붙여넣기 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 그렇게 인용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수나 페이지 같은 세부 정보는 상당히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꽤나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학술적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정보 자원을 인용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배워도 쉽게 잊어버리곤 하더라고요. 그런 인용 정보를 적는 게 좀 어려워서. 그래서 학술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정보 자원별 기본적인 인용 관련 지식을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보 자원 이용 가능 여부의 신속한 반영입니다. 네이버 학술 정보와 구글 스칼라 모두 자체 생성 데이터보다는 외부의 자료를 더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로 나온 정보 자료가 이용 중지된 것인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운 자료는 폐기되었거나 아니면 공개가 중단된 자료는 검색 결과에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선할 점은 검색 기능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과제를 할 때 느꼈던 점인데요. 일반 검색이나 상세 검색을 할 때 동음이의어나 다의어 등의 이유로 검색 의도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책이라는 뜻의 고서를 검색할 때 보고서나 뭐뭐 하고서라는 결과가 함께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일반 검색은 그럴 수 있지만 상세 검색을 할 때에는 사전을 검색하는 것처럼 의도한 의미만을 가진 단어를 포함하도록 결과가 나오게 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별로 상세 검색 후에 찾으려던 결과가 맞는지 의도한 결과가 맞는지 평가할 수 있는 팝업을 제시해서 검색 과정에 따라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를 검색하는지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검색 기능 개선에 힘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검색하다가 고서를 검색했다면 그 고서가 어미나 보고서 등의 단어가 아니라 오래된 책을 검색하는 그런 자료를 축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문헌들을 참고했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